기생수 더 그레이의 주역분들이 모두 무대로 입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 인사 관객분들에게 드리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과 작가님, 배우님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큰 관에서 행사를 하게 되어서 배우님들, 감독님, 작가님 멀리까지 시선들 두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생수 더 그레이 주역분들의 목소리를 한 분씩 청해서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 왼편에 앉아 계신 수인 역할의 우리 전소희 배우님부터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생수에서 정수인 그리고 하이디를 연기한 전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객분들 너무 많이 계셔서 조금 긴장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경환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강호 역을 맡은 구현입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오늘 3부까지 관련해서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김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래호입니다. 네, 이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김인권 배우님도 인사. 네, 원상 역할 맡은 김인권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용재 작가님도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용재 작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성호 감독님. 안녕하세요. 기생수 더 그레이 연출한 연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쉽게도 딱 너무 시리즈의 속도가 붙는 3부 마지막에 끝나서 마음들이 좀 아쉬우실 테지만 바로 내일이죠. 오후 4시에 전화가 공개가 되니까는 하루도 채 남지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행사 진행을 위해서 시리즈 전체를 다 보고 왔는데 4부부터 확 재밌어지거든요. 더. 그러니까 4부부터를 좀 더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3부까지 보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볼거리들,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연결이 된다니라는 데 입을 좀 떡 벌리시면서 놀라셨을 텐데 4부 초반부터는 그 볼거리들이 심지어 아름답게 보여지니까는 4부의 시작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역분들에게 한 분씩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이따가 마무리할 즈음에는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몇 분 받아서 저희가 기생수 피규어를 선물로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질문이나 좀 챙겨 두셨다가 이따가 손들고 좋은 기회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인 역할, 동시에 또 하이디 역할을 연기하신 전소희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소희 배우는 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전소희 배우님의 다양한 매력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목소리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너무 기생수 조용하네요. 아니요, 지금 초반 질문이라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기생수에서 하이디를 연기할 때 이질감이 소니 배우님 특유의 목소리의 질감 때문에 저는 너무 설득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성호 감독님도 전소희 배우님의 그런 특별한 목소리 활용을 이 작품에서 너무 잘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액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헤드뱅잉처럼도 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훌륭하게 소화해 주셨는데 수인이는 볼수록 더 마음을 좀 안타깝게 만드는 인물이거든요. 그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가족을 잃은 상태에서 원하지 않았던 동족을 만나게 되는 그런 좀 외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순희 배우님 이 역할 하시면서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순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하이디를 만나게 된 수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항상 이 질문에 좀 뻔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하이디라는 인물을 온전히 제 손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서로 다른 거를 잘 표현하려면, 내가 이 둘을 전부 다 잘 책임지고 갈 수 있으려면 수인에게서 현실감이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인을 좀 인간적으로 깊이 이해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런 외로움인 것 같아요. 좀 고독의 정서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더 그레이의 서사의 흐름에서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그 기생생물이라는 것의 습격을 받기 전에는 유대감이랄지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이랄지 그런 게 오히려 없어 보이잖아요. 뭔가 그런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이라든지 같은 편이 있다는 든든함, 뭔가 내가 해내고 싶다는 뭐 정의감, 뭐 그런 이런저런 마음들을 수인이는 오히려 이런 사고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인물이라는 점이 저는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처음에 수인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벌어지는 사건들을 제가 연기해가면서 최대한 많이 영향을 받고 변화를 하고 그러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3부까지의 장면 중에서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 노트에 하이디가 글씨를 써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데 그 또 수인의 글씨체기도 하잖아요. 혹시 손님이 직접 쓰신 건지도 궁금해요. 그럼요. 여러 번 썼습니다. 분장 버스에서 혼자 남아서. 그 눈물도 좀 흘려지고 그러던가요? 감정에 좀 몰입해서. 쓰다가 네. 오,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저 F로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F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T로 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좀 환자 같은데 모르는 거. 망상증 환자 이런 거. 아니요, 또 극심한 F들은 그렇게 하다가 울기도 합니다. 네. 우리 강우 역할 연기한 구교환 배우님도 시리즈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고 그것은 뭐 한국 영화계, 세계 영화계 전체에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요? 네. 아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우리 그 이 기생수 그레이 자체가 채도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근데 구교환 배우님 등장할 때마다 색깔이 얹혀진다는 느낌일 정도로 정말 톡톡 튀는 그런 스타카토적인 음표들을 만들어주는 배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고 구교환 배우님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쵸? 네. 구교환 배우님의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리즈라는 것도 아주 기생수 그레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교환 배우님 여성업이랑 벌써 여러 번 작업을 같이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마다 또 새롭게 획득하게 되는 즐거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기생수 그레이 하시면서 새로 획득한 즐거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감독님이 연출하는 작업은 뭐 개인은 시나리오 작업을 하셨었고 뭐 반도 이후로 획득한 거라면 씬의 개수 그래서 반도 때는 감독님 한 11번 뵀었는데 이번에는 한 그래도 5, 60번 뵌 것 같고 그리고 획득한 것은 항상 많죠. 뭐 좋은 동료 선배님들 후배님들 뭐 그리고 다 얻는 것 뿐인데 그걸 뭐 하나로 정리하면 좀 어렵네요. 근데 가장 큰 획득을 한 건 제가 피규어를 만들어 드렸어요. 맞아요. 네, 그걸 획득했네요. 네. 물성을 획득하셨네요 이번에. 네. 피규어는 그럼 잘 가지고 계십니까 집에? 그러면 명예의 전당에 딱 이렇게 올려져 있죠. 예. 그냥 계속 획득이라보다는 즐거워요. 그냥 현장 나가는 게 항상 즐거웠고 뭐 그렇다고 가서 오늘은 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까라고 이런 접근보다는 그냥 현장에 있다는 것이 즐겁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감독님이셔서 즐거움을 획득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보면서 즐거움을 여러 번 획득했다는 점에 감사의 말씀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센터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혜우 배우님, 네, 권혜우 배우님이 맡은 철민이라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기생수 세계관에 전혀 모르는 관객들이 기생수 그레이 시리즈를 처음으로 봤을 때 가장 좀 따라갈 수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외로운 수인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느낌을 주는 인물이기도 하고 이 되게 이상하고 현실에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철민 덕분에 이것은 분명한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혜호 배우님 이 작품 처음에 글로 제안 받으셨을 때랑 또 완성된 지금 시리즈 보셨을 때 어떤 생각들 드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생수의 원작 만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새로웠었어요. 그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다고 느껴졌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좀 다 별나잖아요, 이 인물들이. 네, 근데 저만 어쩌면 가장 좀 평범한 인물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번 촬영하는 내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수인 같은 경우에 자기 편이 존재하지 않는 인생인데 유일하게 자기 편인 사람 하나가 있다는 것, 그런 인물이었으면 나도 좋겠다.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마음. 네, 그리고 보통 제 역할은 뭔가 열심히 뭐 하기보다는 벌어진 일에 반응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하고 즐겁게 촬영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인권 배우님께 또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김인권 배우님 처음 등장하셨을 때 그 권혜호 배우님과 함께 형사 커플로서 활약을 하겠구나 했는데 3부가 되니까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신을 또 해서 놀라신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놀랬고 그래서 이 작품의 후반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 시점이기도 했고, 특히 그 차 안에서 딸이랑 통화를 아주 정답게 하시다가 얼굴이 확 달라지잖아요. 옆모습으로 봤는데도 사람 자체 세포가 다 달라지는 느낌까지 드는 순간이었었는데, 인권 배우님께는 기생수 더 그레이가 어떤 현장이었고 좀 이렇게 반전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물 원석을 연기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힘들고 또 재미있고 하셨는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에서 딸이랑 통화하다가 세포가 달라졌어요? 확 달라졌었어요. 기생생물이 들어간 설정이 그거보다 더 달라지게 느껴졌던 것 아, 같아요. 뭐 제가 연기했던 것보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우리 감독님하고 좀 그런 게 공감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그쵸? 그 와이프도 동갑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갑자기 TMI를 다. 그래서 저는 감독님하고 가장으로서의 어떤 무게.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대사를 할 때 감독님이 이해를 이렇게 많이 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하면서 감독님이 분명 그 캐릭터에 담았을 법한 대로 연기를 하면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제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모니터를 보면서 그렇지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뭐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참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게, 수인과 강우는 특별히 누구를 지켜야 될 인물이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좀 사라져버린 상태인데 원석은 또 그게 다른 지점에서 다른 캐릭터들과 또 완전한 차별화를 갖고 있는 인물인 것 같고, 이 이야기들이 또 이후에 여러분들이 내일 보시게 될 다른 회차들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실 테니까는 오늘 배우님들이 해주신 이야기들 잘 기억하셨다가 이어지는 감상으로 나머지 시리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용재 작가님도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처음 오늘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와 늑대의 시간 너무 좋아한다고 고백을 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작품들을 써오셨고 또 연상호 감독님과도 최근에 같이 호흡을 맞추시면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기생수 원작 그리고 또 뭐 애니메이션 뭐 실사화된 영화들을 봤던 분들이라면은 유용재 작가님이 이야기를 쓰셨다고 했을 때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장르물 안에서 여러 가지 인간들의 감정을 잘 녹여서 표현해 주시는 분이라서. 근데 또 감독님도 이게 워낙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작이 있다 보니까는 좀 긴장도 되셨을 것 같고 또 그런 측면에서 흥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연상호 감독님과 새롭게 만들어낸 기생수 더 그레이 어떤 작품으로 좀 앞으로 한국 관객들 또 세계 관객들이 봐주셨으면 하는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많은 인터뷰에서 뭐 말씀드렸지만 감독님과 저나 다 원작의 엄청난 팬이었고, 그 원작에서는 사실은 이 시니치라는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오른손에 기생하게 된 미기라는 기생생물의 공생과 티키타카, 그들의 성장이 좀 재미있는 포인트였다면, 저희 작품은 이 인간 조직과 기생생물 조직이 대립을 하는 와중에 그 수인과 하이디라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캐릭터가 그 사이에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약간 이쪽에 협력을 하기도 하고 이쪽에 대립을 하기도 하는 이제 양상이 되는데, 저는 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기생생물이라는 코드를 제외하고 보면 일종의 첩보물 같은
느낌도 가지거든요. 이 마치 생체 스캔이 되는 이 사냥개라는 신무기를 놓고 두 조직이 일종의 첩보전을 벌이고 있고 그 사이에 이 수인이라는 인물이 끼어서 벌어지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장르물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호 감독님께도 질문이 같은 걸 드릴 텐데 작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글을 쓰시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캐릭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기를 해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표현해줄 배우들에게도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완성된 배우님들의 연기를 보셨을 때 또 어떤 감상이 드셨는지도 작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일단 전순희 배우님은 감독님과 저가 이제 얘기할 때 둘 다 되게 팬이었고 저 또 약간 얼빠기 때문에 얼굴 천재시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기하시는 거 봤을 때 와 진짜 분위기가 다 한다. 그 수인과 하이디로 오가는 그게 아주 미세한 표정으로도 너무 잘 표현해 주셔서 감탄했던 기억이 나고요. 구교환 배우님은 워낙 이제 잘 멀어지기도 하고 잘 가까워지기도 하는 그런 이제 배우분이신데 굉장히 좀 또 잘생김을 연기를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잘하시고 이제 그게 그런 매력이 저희 작품에 되게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 역할이 아까 모더레이터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되게 뭐 중간에 수인과 하이디 사이의 일종의 메신저, 전서구 같은 역할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자기 가족의 뭐 복수에 대한 고민도 있고 생존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되게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고 한 인물로 느껴지는 게 저는 그 배우님의 진짜 특유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혜영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일부의 그 병원 씬을 보면서 선배님 말씀하신 그 누군가의 편이 되어 준다는 거의 느낌이 너무 잘 살아서 굉장히 그 씬이 좋았고요. 그 수인이라는 인물이 결국 자기 의지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도 이 인물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해 주셔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김인권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 원작의 히로카와랑 어찌 보면 약간 좀 대비되는 비슷한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되는 인물인데 히로카와는 좀 대의 명분을 따라서 이 기생생물들과 협력한다면 이 인물은 좀 세속적인 욕망을 따르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근데 배우님은 원래 굉장히 이제 순박하고 이렇게 너무 순수하신 이 분이신데 그 극 중에서는 필요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자기 어떤 그런 분위기를 내야 될 때 굉장히 그런 인물의 스케치를 잘 잡아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님이 또 배우님들에 대한 애정이 개별적으로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님들 얘기 들으시면서 너무 기쁘셨죠? 우리 구교환 배우님, 유영재 작가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네. 하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선희 배우님 얼굴 천재 전선희 배우님 어떠셨습니까? 한 번도 저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꺼내 주시려고 준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역시 작가의 기승전결 너무 기쁩니다 사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영재 작가님 이렇게 큰 객석, 많은 객석에 있는 관객분들을 또 마주하는 경험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여러분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생수 더 그레이 월드를 만든 우리의 왕이죠. 우리 연상호 감독님 정말 매년 부지런하게 아마 여성업체처럼 성실하게 작업을 이어온 창작자는 제가 주변에서 10년, 20년간 못 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꾸준하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오시고 재밌었던 거는 부산행도 그렇고 정말 늘 오리지널로 시나리오를 쓰시는 시간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호 감독님의 성실성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한 완성도에 대해서는 정말 관객 입장에서 늘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재밌게도 기생수 더 그레이는 원작이 있는 작품을 거의 처음으로 손을 댄 작품이기도 해요. 감독님도 오랜 팬이었다고 말씀을 여러 인터뷰에서 해주셨고,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전 작들에서 했던 것들의 총체적인 테스트를 완성시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너무 공감하셨겠지만 시각 효과가 일단 너무 대단해서 이렇게까지 매끄럽고 부드럽게 이거를 설득시킬 수 있는 시각 효과가 가능해졌구나라는 데 먼저 감탄을 하게 되는 요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용재 작가님과 함께 원작을 완전히 한국화하면서 가족극인 동시에 추적극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점에서는 되게 소수자의 서사까지 읽히는 복합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연상호 감독님께도 기생수 더 그레이는 아주 신나고 흥미진진한 도전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넷플릭스 팬들에게 먼저 공개하게 되신 소감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1, 2, 3부를 보셨고 이제 내일 4, 5, 6 보실 텐데 4, 5, 6부는 또 정말 재밌습니다. 네. 4부는 또 굉장히 여기 뭐라고 해야 하나 약을 파는 거 같지? 약간 약장사 프로그램. 제가 엄청 우아하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4부는 또 4부에 구교환 배우의 어떤 매력, 정말 매력이 완전히 집합체가 또 나와요. 집합체가 나오고 또 엄청난 진짜 대규모 전투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생수 1, 2, 3부 보신 분은 또 이제 전소니 배우의 1인 2역에 대해서 그 설정이 있는데 사실은 큰 설정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4, 5, 6, 9에 이제 3인 1역을 하는 배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도 큰 그건데 어차피 내일 공개될 거라 그냥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이제 정말 또 이제 전소니 배우의 1인 2역 이상의 3인 1역을 하는 배우들은 또 굉장히 또 엄청난 뒤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또 들어가 있고 또 뭐가 재밌지? 3인 1역 무슨 말이에요? 1인 3명 아니에요? 3인 1역이죠. 3명이 한 명을 맞아요. 암기하는 거죠. 3명이 한 명을 연기해요. 굉장히 궁금하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죠, 연성 감독님이. 3인 1역 하는 또 재밌습니다. 이제 이해했죠. 약간 지금 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인 2역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3인 1역은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게 기생수기 때문에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네. 네, 제가 다 본 입장으로서 맞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확인하실 수 근데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잖아요. 4, 5, 6, 4, 5, 6, 무슨 말이지? 3인 1역? 그럼 4, 5, 6 보시다가 와 저거구나. 아니 그 많은 인터뷰에서 손희 배우도 그렇고 규현 배우도 그렇고 연상 감독의 연기 지도가 굉장히 놀라운 디렉션을 주신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 이 연기는 지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연기잖아요. 3인 1역이요? 아니요. 기생생물이 침투하고 하는 액션 같은 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연기 지도셨을 텐데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우님들이랑 같이 어떤 연기 디렉션 1인 2역이요? 3인 1역? 전반적인 배우들과의 네네네. 네. 저는 좀 사운드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러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그 그림이 보여. 왜냐 이렇게 라디오 드라마 같은 걸 들으시면은 이게 라디오로 듣는데도 그 영상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좀 사운드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느낌. 그러면은 다들 보인다 보여. 근데 그런 우리 느낌. 배우님들 입장에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규현 배우님 웃기죠 그냥 그 때문에 그냥. 말씀해주신 대로 세상에 없는 소리를 내주셔가지고 보통 이게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탕 부셨을 때 나온 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 안에 정서를 좀 담아주세요. 그래서 현장 편집본을 보시면서도 이런 이펙트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막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좀 잘해, 잘한다. 조금 욕심을 내실 때는 연출자 출신이라 확실히 좀 다르네요. 맞아요. 이렇게 사운드 디자인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조금 욕심을 내실 때는 좀 더빙도 진행하시기도 하세요. 실제로 뭐 없는 그래서 아마 넷플릭스에서 이런 최첨단 이런 OTT 시스템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상호 감독님 버전 코멘터리를 또 따로 따야 되지 않나요? 아니 오디오 선택을 할 때 일본어, 한국어, 연상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게 있어요. 네. 그걸 누르면은 제 버전이 나가는 거야.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되면 두둠도 이렇게 해서 막 나오실 거고. 근데 결국엔 그건 거예요. 뭐 현장에서 이 배우들이 현장을 의심하거나 연출자를 의심하거나 또 동료들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본인을 의심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먼저 나서서 이 모든 상황은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더 본인을 던져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디렉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그 저분의 뒷모습은 얼마나 더 힘이 드실까. 가장의 매일마다 용기를 내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라는 어떤 감동을 주시는 연출을 하시죠. 예. 제가 부산에 갈 때 처음으로 이제 무술팀이 좀비 역할을 하러 오셨는데 보통 무술팀이 이제 멋있는 뭐 예를 들면 맞는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생전 처음 뭐 이런 거를 해야 돼서 모이셔가지고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쑥덕쑥덕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야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캐치를 해서 제가 좀 시원하게 이렇게 했죠. 했더니 이제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근데 그때부터 그 이후로 좀비물이 많이 나오면서 그거는 사실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기생수 현장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많이 부끄럽다 이제. 그때 제가 정말로 진지한 표정으로 나타나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부끄러웠다. 여러분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윤성호 감독님이 이렇게 새로운 작품들이 연이어서 발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부끄러움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나설 수 있는 용기라는 생각이 들고 궁금했던 건 시각 효과였었는데 결국 시각 효과를 견인하는 것은 음향 효과였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네. 결국 인간이 하는 쓸쓸하고 아름다운 휴머니즘. 모든 레퍼런스는 인간에서 나온다. 네. 핵심을 짚어주는 또 올해 함께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인 만큼 연성호 감독님 모든 공을 다 받아내는 훌륭한 우리 구교환 배우님이셨고 전소림 배우님 또 처음 작업해보신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연성호 감독님과의 작업이. 네, 저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부끄러웠는데 그 감독님의 그 한치의 의심 없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향한 의심 없는 확신이 저를 질 수 없지 하게 만들고 뭔가 좀 종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또 이렇게 재미있게 말하는 재주는 없어서 감독님은 다른 연출자 아니 비교랑은 상관없이 감독님이 어쨌든 만화를 그리셨던 분이다 보니까 뭔가 그림으로 각도로 촬영 기법으로 연출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을 하실 때도 뭔가 모호하거나 망설이거나 하시는 게 없다 보니까 배우로서 그런 디렉팅을 받을 때 좀 더 안 두려워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는 그림이 확실히 있으니까 나는 저거를 믿고 움직이면 되겠다고 많이 의지를 할 수 있는 감독님이셨어요. 네. 우리 배우님과 감독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관객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을 드리고 기생수 랜덤 피규어를 선물로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요. 네, 아직 저 뒤에 뭐를 들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저거는 뭘까요? 그 뭐 어떤 거세요? 이제 팝콘통을 드신 거예요? 지금 역광이라서 네. 뒷줄은 지금 완전 실루엣이야. 그쵸. 예. 저희 그러면 네. 여러분 괜찮으시면 저 팝콘통 들어주신 분에게 질문을 드릴 기회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팝콘통 들기 쉽지 않은데 그쵸?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연상호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부산행부터 이번에 기생수까지 늘 감독님 작품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색다른 작품이 늘 나오는데 감독님께서 색다른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감이나 그 어떤 상상력을 어디서 늘 받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 유영재 작가님이랑 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요새도 몇 편을 또 하고 있고, 근데 유영재 작가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정말 그냥 쥐어짜냅니다, 진짜. 쥐어짜내요, 진짜. 뭐 별다른 방법 없고 그냥 괴로움, 고통, 일은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없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날이었지? 그 설날이었나요? 추석이었나? 하여튼 뭐 명절이었는데 뭘 또 해야 되는 또 대본 써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혼자 나와서 쓰다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근데 명절인데 내가 전화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 작가님한테 전화를 했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명절이죠,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때 대본 써야 돼가지고 근데 진짜 이거 안 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 정말 막 쥐어짜냅니다. 쥐어짜내서 다음 거만 하고 진짜 관둬야겠다. 진짜 맨날 제가 맨날 그렇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재 작가님 이야기 하면 네, 살게. 제가 조금 포장을 좀 네, 부연 설명 해서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기생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그 원작을 너무 하고 싶고 막 이래서 이제 원작도 알아보고 그 원작자한테 막 편지도 쓰시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해서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또 새롭게 재밌게 만드는 과정은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제 또 고통이에요. 그냥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힘들다, 왜 이걸 시작했을까, 막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다가 또 이 스윙과 하이디 같은 설정을 또 어느 날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날은 정말 또 신이 나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좀 고통스러운 창작의 과정이 있었지만 늘 시작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즐겁게 시작을 해놓고는 이 괴로운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지 이런 또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힘드니까 일이다. 힘드니까 돈을 받고 하는 거다. 즐거우면 돈을 내고 해야지. 네. 영감독의 발성법이 작년이랑 많이 달라지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촬영 중이어가지고 네. 지금 막 영화 몇 편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네, 지금 여기가 무슨 현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김인권 배우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연상호 감독님 만나셔서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현장에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이상하죠. 감독님하고 지금 새 작품을 직접 연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전에 방법이라는 드라마가 있고 영화가 있고 이번에 또 또 공개되는 이 시리즈까지 하는데 그 다 잊으셨나 봐요. 우리 처음에 배우 스텝 다 모아놓고 감독님이 한 3시간 4시간 앞으로 이 작품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혼자서 브리핑을 쫙 하는 그 있지 다 기억하시죠? 그때 감독님이 이제 그게 나와요. 여기서 이 장면 팍팍인데 사실 궁금한 게 저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른 분들께서는 다 이해를 하셨나요? 그때 이해 안 했. 이해 안 해도 되는 게 왜냐면 어떤 문장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일본 쪽 분들도 보고 계셨었기 때문에 연사님이 이제 글로벌하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연하셨던 것 같아요. 원작자 출판사께서 줌으로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그 좀 전체를 배우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화 콘티를 같이 보면서 자, 이 커튼은 여기서 망원으로 가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 어떻게 받고 이거를 3시간 동안 저 얘기하는 거 3시간 4시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경우는 막 이틀 동안 얘기했어 저 혼자. 그럼 진짜
그러면은 저도 궁금한 게 다 들으세요, 근데? 다안 됐죠. 아, 근데 저는 줌화연 봤어요. 일본 쪽 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 그 이렇게 3시간 4시간 이렇게 보통 드라마 영화나 촬영할 때 모여서 배우들과 스태프이 함께 뭐 대본을 읽는 과정이 있는데 연상호 감독은 특이하게도 배우들에게 제작진들에게 이 작품에 대한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정교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이미 찍어야 될 장면들까지도 사전에 그림으로 만들어져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계속 효과음을 넣는 거예요. 그림만 있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그렇게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확실한 건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이 작품 장난 아니구나. 그것만 확실해져요. 이 정도면 약간 입교의 과정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아까 종교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안 사라졌어요. 아.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꼭 메이킹으로 찍어서 블루레이 같은 데 있으면 너무 설득이 금방 될 것 같은데 구교환 감독님께서 한번 연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관객으로만 남고.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좀 앞쪽에 계신 분도 기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에 가운데 계신 분 먼저. 네. 뒤쪽에서 스태프분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실 겁니다. 네, 맞으세요, 본인. 네. 아니, 요 앞쪽에 계신.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뒤쪽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작가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원작 만화랑 애니메이션이랑 일본 영화판 다 볼 정도로 팬이었는데 작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변하지 않았던 게 주인공 신이치가 남자 고등학생이고 기생생물이 오른팔에 기생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넷플릭스 한국판에서는 그 뇌 반쪽에 기생하고 성인 여성 주인공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거 제가 좀 초반 답변 좀 드리자면은 기생수 더 그레이에서 이즈미 시니치는 기생수 더 그레이에 존재합니다. 일본에 있어요. 네. 맞아. 그랬던 그러니까 이게 많이 착각하시는 게 공식 신호가 아니었어요. 시니치의 한국판이 정수인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맞아. 시니치는 일본에서 있습니다. 두근두근 기생수 유니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집이 또 내일 공연이가 내가 또 말씀드리자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또 약하다, 또 약하다. 잘 생각해보세요. 주인공께서 지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네, 감독님. 아니 아는 얘기 안 하고 일단 저희는 원작의 큰 아주 팬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영화판 기생수도 너무 좋아하고 애니메이션판도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작품을 리메이크를 실사화로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원작 만화 설정에도 나오지만 그게 일본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동시간대에 여러 나라들에도 떨어졌다면, 한국에서 떨어졌다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벌어진 얘기고, 감독님이 아마 말씀하고 싶으셔서 입이 다삭다삭하신 뭔가를 보시면 아마 좀 더 이런 거였구나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작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펼쳐지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마이크 받으셨다가 질문 못 하신 분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봤고요. 이제 작가님과 감독님께 아까와 이어지는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원작과 다른 전개와 소통법으로 흥미있게 보았는데, 이제 이번 작품에선 주인공이랑 기생체가 공생하는 건 같으나 이제 기생체와의 유대감과 우정보다는 생존을 위한 협력이라든지 다양한 기생생물들로 인한 일종의 팬데믹 상태에 대한 조금 현실적인 대처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는 유독 이렇게 뭔가 전쟁 같은 소재로 벌어지게 된 그런 설정을 하시게 된 이유라든지 그런 게 좀 흥미로워가지고 그렇게 설정하신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지금 1, 2, 3화는 사실은 본격적인 대결을 한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 내용, 이 전체 4, 5, 6이 공개되면은 이 얘기가 기생생물 대 인간의 싸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스윙과 하이디가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두 인물인데 이 둘이 과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큰 테마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미기와 시니치의 공존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었죠. 일종의 버디 같은 형태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스윙과 하이디가 아주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미기와 시니치와는 달리 직접적 소통이 사실은 불가능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서로를 이해하는 게 더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둘이 과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테마이고, 사실 그게 사실은 이 전체 내용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이제 뭐 1, 2, 3부에서 본격적인 뭔가 대결 구도라고 한다면은 4, 5, 6부에서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설정은 이제 등장도 하지 않았고, 아주 4, 5, 6부에는 큰 형태로 이제 이야기가 다시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고, 사실 이제 스윙과 하이디의 이제 스윙과 하이디는 사실 서로를 이해 못하죠, 사실. 서로 이해 못하는 그 갈등 같은 것도 이제 4, 5, 6부에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결국엔 그들이 어떻게 공존하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큰 테마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원작이 가지고 있는 그 테마를 굉장히 따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4, 5, 6부까지 보시면 저희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테마가 잘 전달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인간은 보통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소속감을 느끼잖아요. 가족이나 뭐 같은 학교나 지역이나. 근데 이제 수인처럼 자기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도 뭐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뭐 불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어찌 보면 당신이 생존하고 있는 건 보이건 보이지 않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은 너의 생존과 행복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가 아마 뒷부분에 가면 좀 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설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야기를 보게 될 관객분들에게 손희 배우님 또 스윙과 하이디랑 가장 가까웠던 분이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생수 더 그레이에서 좋아하는 지점인데요. 저는 오히려 제가 저를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밖에서 바라보는 제 친구들이랄지 아니면 관객분들이랄지 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이디랑 수인도 그렇고 인간과 기생생물도 그렇고 서로 다른 존재일 때 타인 아니면 타 존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인은 수인 스스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하이디는 인정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는 그 둘이 뭐랄까 다정한 말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너한테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거 되게 좋다,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사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어쨌든 소통이 되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깝고 매일매일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의지가 될 수 있지만, 하이디와 수인이처럼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어도 의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점이 좋았습니다.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장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 이후의 이야기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쪽에서도 저희 이쪽에서도 한 분도 안 해서 하트 들고 오신 분 뭐라고 써 있나요? 하트에 안 보이는데 그분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플랜카드나 아이패드 해오신 분들 배우님들 잘 보이게 들어주세요. 네. 강우 선배 사랑해? 강우 선배 사랑해. 맞아요? 후배분 맞나요? 강우 후배? 아니야. 안 보여. 네, 질문하기 전에 읽어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충무로 별 구교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충무로 별. 고전적인 멘트를 써보셨네요. 네. 저 넷플릭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샌프란시스코. 네, 너무 시리즈 너무 잘 봤고요. 아무래도 중복적인 인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가 많이 떠오르는데 저는 배우님들 캐스팅 배우와 감독님께 듣고 싶고, 그리고 구교환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전소희 배우님과 단편 영화를 찍은 적도 있고, 그리고 권혜여 배우님과 좀 많은 작품 같이 했었는데 현장 분위기 좀 궁금하고 재밌었던 이야기 있었으면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캐스팅 비하부터 먼저 여쭤서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비화라고 할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전순희 배우님 회사한테 대본을 드렸고 감동적인 거 없어요, 감독님? 네? 감동적인 거요? 고교환 배우한테는 회사에 대본을 드렸고 문자를 좀 남겼던 것 같고, 권혜여 선배님네 회사에 대본을 드렸었고, 네, 그랬었습니다. 네,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캐스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때 저희 현장의 핫 이슈는 사실은 슬램덩크였습니다. 그래서 슬램덩크 개봉을 한참 하고 있을 때랑 권혜여 선배님이랑 우리 구교환 배우랑 저랑 이제 조금 슬램덩크를 조금 좋아하던 터라 하루 종일 이제 슬램덩크 얘기만 슬램덩크 얘기하는데, 너무 충격이었던 게 전소희 배우가 슬램덩크를 안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슬램덩크 전지를 사서 드렸어요. 대박이다. 감동적이네요. 다 읽었습니다. 우리 끼려고 네, 우리 얘기를 껴야 되니까.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전질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고교환 배우님 반도 얘기도 해주셨고, 권혜여 배우님이랑 전소희 배우님이랑 호흡 맞췄던 얘기도 전해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 권혜여 선배님이랑 재밌는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저희가 새 작품 매기 그리고 반도 이번에 이제 기생수 더 그레이인데 대사를 처음 나눠본 거예요, 제가. 사실 같은 프레임 안에서 서로 이렇게 대사를 나누는 날을 난 계속 꿈꿨었는데 그래서 오늘 공개된 부에는 없죠. 4부에 나오는데 두 분 진짜 웃겨. 4부에서 선배님께 이제 대사를 융단 폭격당하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배우로서도 좋고 제 팬심으로도 좋고, 그래서 멍하니 선배님을 계속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꼭 주고받고 싶었어요, 대사를. 네, 그래서 이번에 소원 성취했고, 또 전소희 배우님도 그 단편 영화 탈출이라는 단편 영화에서 옥석 감독이랑 너무 좋아서 먼저 캐스팅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또 처음으로 대사를 주고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또 소원 성취했고, 네, 두 분 다 말 트는 사이가 된 작품으로. 쌍소원 성취.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네, 더 하실 말씀이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생사가 위급한 질문이랑 받아야겠죠. 네,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전소희 배우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괴물로 변해도 예쁘신지. 중요한 질문이네요. 너무 중요하다. 가시다가. 제대로 대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성의껏.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배우님. 얼굴 천재라서 네. 네. 네네.
오, 틈새 공략이 엄청. 하지만 첫 질문도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그 아이디는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닙니다. 그 감독님과 VFX 팀께서 예쁘게 만들어 주셨고 저도 아이디의 생김새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에서 하이디 여기 옆에 조그만 입이 있거든요. 이게 말하면 조금씩 움직여요. 이게. 난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 옆에 있는 입이 막. 근데 저는 기생수를 연기하면서는 진짜 기분 좋았던 순간은 처음으로 아이디를 찍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머리에 이렇게 비주얼이 그려지지 않다 보니까 연기하는데도 되게 많이 어려웠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이디 비주얼을 조금 여러 가지로 실험도 해보고 찍어보고 또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모니터에서 보시고 감독님이 저한테 되게 만화적으로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작품을 하면서는 뭔가 예쁘다, 뭐 잘한다 이런 말보다 약간 그거는 되게 괜찮은 신호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뭐가 중요한 질문입니까? 이렇게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모두 다 놀랐는데.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서 하이디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이디로. 무엇을? 더 해보세요. 감독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 저는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네. 속마음이 있었을 것 같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듣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관람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수인이는 자꾸 살려고 하고 사실 살아내는 게 너무 응당한 인물이어서 더 마음을 안쓰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물의 마음의 과정의 변화들을 섬세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저는 두 번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새롭게 탄생한 수인과 하이디란 캐릭터를 쫓아가면서 강우, 철민, 원석들을 한 번씩 보시면은 전혀 다른 작품으로 또 다가와서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또 소장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배우님들의 마지막 인사 말씀 청해 듣고 여러분들과 같이 단체 사진 찍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인사부터 연성 감독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일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내일 4시 썸머타임 때문에 그동안은 5시에 공개되다가 4시에 공개됩니다. 그래서 또 4, 5, 6부 그러니까 1, 2, 3부를 보시고 뭐 예상하셨던 어떤 그런 라인들이 4, 5, 6부에는 엄청나게 좀 다른 방식으로 되게 진행이 되니까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되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GV가 굉장히 여기가 좀 덥기도 하지만 열기가 엄청나게 느껴져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더레이터 분께서도 너무 진행을 잘 해주시고 이 관객분들도 너무 최고셨던 것 같아서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연리버스라고 하는데 연상호 감독님 세계관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돼서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진행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넷플릭스 환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넷플릭스에게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주실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년 초에 전체 촬영을 마치고 지금까지 오랜 후반 작업을 통해서 드디어 내일 전편을 다 여러분과 만나는데 뭐니뭐니 가장 보람된 일은 오늘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그 뭔가 좀 만족하신 듯한 표정이 저희에게 또 많은 제작진들과 큰 위안이 되고 아주 큰 기쁨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나머지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속해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이게 너무 재밌게 보시느라고 지금 에너지 다 떨어지셨잖아요.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이렇게 맛있는 거 맥주 한 잔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또 오늘 저는 그래요. 극장 왔을 때 극장에서 관람하는 것도 되게 즐거운 경험인데 그 극장에서 나서서 집에까지 가는 길에 친구랑 막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기억도
추억도 또 그 관람의 한 형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작품을 보시고 돌아가는 길에 혹은 집에 도착해서 친구랑 맛있는 식당 가서 얘기하면서 우리 작품을 잠깐이라도 떠올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오늘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선희 배우님. 네, 저도 교환 선배 그런 관람곡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객인데요.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보여드릴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기생수 더 그레이 그리고 스위니와 하이디를 가장 처음 만나보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일 오픈을 하게 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 시리즈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많이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그리고 아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이셨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4, 5, 6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내일 4월 5일 6일인가요? 오늘 며칠이죠? 5일. 네, 5일. 식목일. 식목일날 오후 4시에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최초의 관객들이시니까는요. 관람 동료들 많이 좋은 쪽으로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 그리고 작가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같이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이랑 같이 사진 찍을 텐데요. 네, 배우님, 감독님들 가깝게 모여주시고요. 네, 자리 잡으시고 네, 뒤쪽 관객분들 어떤 포즈 하면 좋을까요? 보라트요. 네, 보라트 하겠습니다. 포토님 자리 될까요? 네. 네, 저희 보라트 그럼 한번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라트, 네, 교환 배우님 보라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감독님, 배우님, 관객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바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